자, 이번에는 지역별 선거 판세 저희들 이제 매일매일 조금 권역을 나눠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충청하고 강원입니다. 아까 최준명 교수님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예.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스윙 보터, 그렇습니다.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네. 양쪽 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중간적인 입장을 늘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얼마나 많은 충청의 민심을 끌어오느냐가 결국은 국회 의석의 구성에 있어서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도 접전 양상이에요. 네. 지금 민주당이나 통합당이 접전 양상인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공주, 부여, 청양 이 공주, 지역에 부여, 청양. 여기가 누구죠? 이제 박수현, 네. 그다음 정진석 후보. 박수현 대변인, 전 대변인, 대변인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정진석 후보는 사선 중진후 의원이고요. 중진이죠. 예, 네. 이 두 분이 이제 격돌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바로미터가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지역은 도정환, 정우택 두 후보 이분들도 이제 관록의 정치인들이시고 네. 도정환 후보는 뭐 그 장관하셨고 정우택 후보도 다선의 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두 지역구가 충남, 충청북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다른 지역까지 여파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좀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요, 이게 27석이었습니다. 이때는요. 지금은 세종이 분구가 돼가지고 28석으로 늘어났지만 이때는 27석이었고요. 이때 민주당이 12개,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14석을 가져갔습니다. 무소속 한 석이었는데 이 무소속이 이해찬 대표죠. 대표였죠. 공천에서 결국은 탈락해서. 14대 13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충청도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역대 선거의 그 역사를 조금 보면 그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대립된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를 만든다든가 뭐 이럴 때 네. 또는 충청북도에 오송이라고 있잖아요. 네. 오송에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뭐 좀 KTX역을 역사. 만드느냐 안 네. 만드느냐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에는 조금 다른 그 결과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볼 때는 뭐 말씀하셨지만 이 그 스윙 보트가 되는 스윙 스테이트가 되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어느 쪽이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국회에서의 일당의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여야가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두 지역 외에 지금 새로 아까 분구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 을에 지금 강준현 후보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맞붙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강준현 후보는 원래 그쪽에 소위 토박이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이렇게 그 조직도 탄탄하고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세종시 전체가 원래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니까. 그런데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세종시에 교두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지금 말하자면 거물이죠. 전략 공천했죠. 전략 공천을 한 셈인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 교두보가 없어서 그래도 상당히 그 여론조사 결과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아마 박빙의 그런 그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이고 주목할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를 옮겨가지고 옮겼어요. 청주에서요. 예, 맞습니다. 옆 지역구를 옮겼죠. 그래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도 사실은 그 박빙의 승부예요. 지금은 뭐 제가 보니까 그 전에 여론조사 몇 군데를 봤더니 왔다 갔다 해요. 도정환 의원하고요. 예, 예.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가 지금 상태에서 말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토론에서 날선 토론들이 이루어졌는데 두 분 다 사실은 이제 관록의 정치인들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경력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 두 분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충청북도의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좀 사활을 걸고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도 유권자들이 사실 자유선진당이나 그 자민련 있을 때는 거의 몰아주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뭐 대표 주자가 있었으니까. JP가 계셨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공주 그 청양 그쪽 지역에 지금 정진석 후보가 사실은 JP의 적자로서의 역할을 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박수현 후보가
뭐 지난번에도 그 했다가 좀 패했지만 그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보면 이 지역도 지금 이 소위 여당 프리미엄이 좀 작동하는 거 있는 게 아니냐. 어쨌든 정진석 의원이 지금 만만치 않다. 만만치는 상황이. 않죠. 네. 그건 만만치 않은데 다만 이 또 다선 의원이니까 지금 이제 5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충청도 입장에서는 그래요. 충청도의 맹주가 누구냐 도대체 충남에 충남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이 누구냐. 지금 현재로서는 충남에서 정진석 의원이고 아까 그 홍덕인데 그게 노영민 의원 원래 지역구잖아요. 지금 비서실장하는 거기에 그는 지금 정우택 그 의원이 그 충북지사도 했었고 그래서 충북은 또 충북대로 정우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을 지역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뭐 다 관심이 가는 지역이고 이런 거물 정치인들이 어쨌든 이번에 생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강원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도 일단 20대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렸는데 그 이름대로 새누리당, 당시는 새누리당이었죠. 6석을 가져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석밖에 못 가져갔었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조금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석 중에 5석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물론 뭐 이 결과가 100%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접전이다. 결과만 보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 대대로 보수의 텃밭이었어요. 거의 뭐 예전에는요. 지금 20대 전에는 싹쓸이를 할 정도로 보수 진영에서 텃밭으로 활용했던 곳인데 이번에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왜 바뀌고 있느냐도 좀 뭐 일단 이광재 전 지사가 지금 여기 출마를 했잖아요. 이광재 효과. 예, 그 효과가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지사를 하셨고 여기서 그 지지층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 이제 그 지금 정권 안정론이냐 아니면 정권 심판론이냐 두 개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어떤 세력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집중되기보다는 뭔가 다른 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양상이 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수 진영이 많이 있었지만 이 진영에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낼 거냐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보수적 성향이 강했으니 이걸 얼마나 뚫고서 진보적 성향이나 아니면 개혁적 성향들이 먹힐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 사이에서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동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작동할까 하는 부분이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강원도가 아무래도 개발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 유권자들께서 그래서 여권 프리미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강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강원도가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차례에 걸친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 뭐 대선 이런 경우에 보면 지금 그 지사가 예를 들어 강원지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진보 계열에 계속 당선이 되고 있고요. 무좌파가. 그래서 원주 갑에 지금 또 이광재 전 지사가 나왔다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통합당의 이번 공천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의원이 권성동 의원이 무소속 지금 이 컷오프가 되는 바람에 무소속 출마가 되고 있고 이래서 그 바람에 지금 한 두어 군데가 지금 아주 경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지금 통합당이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세 군데 정도로 보시는 예, 그리고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춘천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강성으로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김진태 의원을 굉장히 지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보수적인 유권자인데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은 받았음에도 지금 상당히 지금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이런 그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와 오정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